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철강 산업이 탄소 규제와 수출 고관세 등으로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수소 환원제철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철강도시 포항이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시민사회단체가 수소 환원제철 전환을 위한 포럼을 열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적인 탄소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철강석과 유연탄을 태워 생산한 철강 제품은 앞으로는 수출길도 막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 유일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수소 환원 제철 전환을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포항 시민들이 수소 환원 제철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고 싶고요. 수소 환원 제철이 성공해야만이 포항 지역의 탄소 제로 도시, 탄소 중립을 성공하는데 노조도 수소 환원 제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철소 설비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플랜트 건설 노조의 경우 8천여 조합원 가운데 현재 일자리가 있는 노조원은 700여 명, 일자리를 찾아 포항을 떠나고 있습니다. 수소 환원 제철이 서게 되면은 우리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이 타지에 갈 이유도 없고 포항 지역에서 전 조합원이 일을 할 수 있는. 수소 환원 제철은 탄소 배출은 줄지만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립니다. 제철소 전기는 고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로 자가 발전을 해 80%를 충당하지만 수소 환원 제철로 전환하면 부생가스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경기도의 협동조합 사례처럼 포항 시민 스스로 전력 생산 수단을 가져 산업의 전기를 돌리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좀 시군 단위로 대부분 다 그 시민이 자발적으로 해서 시민 햇빛 발전소, 에너지 협동조합 이런 조합들이 잘 만들어져 있고요. 수소 환원 제철을 구현하기까지 갈 길은 멉니다. 총 사업비 8천억 원 규모의 수소 환원 제철 실증 기술 개발 사업이 지난 6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기술은 아직 R&D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수소 환원 제철소 부지 확보를 위한 바다 매립도 환경 훼손 논란으로 잠재된 난관입니다. 포스코와 무관하게 시민사회단체가 2년째 포럼을 열고 있지만 정작 수소 환원 제철의 주체인 포스코는 구체적인 탈탄소 로드맵과 투자 계획을 시민들에게 한 번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과 경주에서 세계 지식 포럼을 열고 에이펙 2025 성공 개최와 미래 공동체 전략을 논의합니다. 첫날은 이철우 지사와 G스탱 트리도 캐나다 전 총리 특별 대담을 비롯해 세계 석학들이 국제 정치와 경제 질서를 주제로 토론합니다. 이어 반도체, 모빌리티, 재생의료, AI, SMR, 양자 컴퓨팅 등 미래 산업 의제를 다루며 경주 세션은 도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유튜브로도 생중계됩니다. 경북 지역 출생아 수가 1980년대 초반 각각 7만 명 수준에서 지난해 1만 명대로 줄어 40년 만에 7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통계청이 혼인 출생 변화를 조사한 결과 경북을 비롯한 농촌 지역은 농촌 고령화와 청년층 인구 유출이 겹치며 저출생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지난 39년간 전국 출생아 수는 2023년 23만 명까지 사상 최저치로 줄었다가 지난해 23만 8천 명으로 소폭 늘었고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28세, 여성 25세에서 각각 34세, 32세로 높아졌습니다. 전남도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전국 시도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이 중에서 영광군은 6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아이 낳기 좋은 도시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위기 속에서도 이 같은 비결이 무엇인지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달 중순쯤 문을 열 예정인 영광 청년 육아 나눔터. 지상 5층 건물로 이중 3개 층은 영유아 놀이터와 긴급 돌봄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직원이 매일 상주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예비 부모들은 조금이나마 육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아동 그런 게 뭐 돌봄 같은 서비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복지랑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부분도 저도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늦은 게나마 임신하게 돼가지고. 영광군에서 유일하게 분만 시설을 갖추고 있는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산부인과 운영비로 매년 5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문의 2명과 간호사 7명의 인건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보건소랑 군청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산전 진찰은 되도록이면 저희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을 보면 영광군은 지난해 1.7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0.75명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저출산 위기 속에서도 영광군은 6년 연속 전국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결은 최근 3년간 젊은 세대의 혼인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한 해 평균 200쌍에 달합니다. 아낌없는 출산 지원도 한몫했습니다. 영광군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인구 일자리 정책과를 만들고 결혼과 임신, 출산 정책에 집중했습니다. 관련 사업만 모두 44개, 대표적으로 결혼 장려금 지원과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인구 증가를 견인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결국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젊은 층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자체 지원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영광군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지난 3월 대형 산불이 휩쓴 영덕 블루로드 4코스가 응급복구를 마치고 9월부터 통행을 재개했습니다. 영덕군은 이와 함께 내년 3월까지 총 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항구 복구와 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덕 블루로드는 창포말 등대에서 축산항까지 10.9km에 걸친 해안 구간으로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다채로운 지형과 동해바다의 빼어난 경관을 간직한 국내 최고의 해안 둘레길입니다. 울릉군의회가 울릉도에 주둔 중인 군장병과 이들의 가족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섬 지역의 군복지가 향상됨은 물론 가족 면회객의 울릉도 방문이 늘어나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과 묵호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 운임은 왕복 10만 원 이상으로 울릉도 주둔 군장병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대학 수능의 향방을 가늠하는 이정표가 되는 9월 모의평가가 지난해 수능보다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계는 새로운 수능 체제에 대한 출제 당국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신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실시된 9월 모의평가는 대체로 지난해 수능보다 조금 어려웠다는 평가입니다. 국어와 영어는 작년 수능과 6월 모의평가보다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수학은 작년 수능과 난이도가 비슷하지만 6월 모의평가보다는 까다로웠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모의평가는 킬러 문항 대신 중킬러 문항을 곳곳에 배치해 변별력을 확보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모든 단원의 개념을 꼼꼼히 공부한 학생이 유리하도록 출제 기조를 바꿨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수능 시험은 쉬웠던 6월 모의평가에 비해서는 어렵게 다소 어려웠던 9월 모의평가와 작년 수능과 비슷하게 출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난이도에 준해서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국어는 EBS 교재와의 연계율이 50%였지만 근본적인 독해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요구해 체감 연계율은 낮았습니다. 수학도 여러 개념을 통합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중킬러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공통 과목인 수학 1과 수학 2의 난도를 높여 선택 과목 간 표준 점수 차이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절대평가인 영어는 지문의 길이가 길고 어휘 수준이 높아 실질적인 변별력을 갖췄습니다. 시간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실전 연습을 더 해야 하고 특정 단원이나 유형에서 취약한 점이 드러났다면 그 원인을 찾아 개념 보충과 그리고 문제풀이 양을 늘리는 등 본인 목표에 맞추어 학습 전략을 달리 세우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험생들은 남은 기간 긍정의 힘으로 자신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입시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경북교육청이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자기주도 학습센터 공모사업에 신청한 6곳 모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포항 오천고, 구미 도계고, 울릉 교육지원청 등이며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지역 소득 수준 간 교육 격차 해소와 사교육 의존을 줄이기 위해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스토킹 등 잇따르는 관계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 가스배관에 가시덮개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설치 대상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와 1인 여성 가구, 범죄 취약 지역 등 주거지 34곳으로 외벽 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합니다. 이 사업은 한국도로공사의 지원 예산 1,000만 원을 받아 추진되고 향후 주민 만족도가 높으면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도심 공동화해소와 중심 상권 재생을 위해 금리단길 단골 상점 창업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금리단길 내 빈점포를 활용하는 예비 창업자 5개 팀을 선정해 창업 컨설팅과 함께 점포당 최대 2,700만 원을 지원합니다.